뒤틀린 감정 속에서 나의 자존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나를 존중할 수가 없는 생각을 내가 했으니까.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무너지는 게 보통은 나를 공격해서 자기 혐오라든지 자존감이 낮아진다라든지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뻔뻔해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현실성이 저는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안녕 여러분, 이즈입니다. 지금 카메라를 이 영상을 지금 3개월 거의 여러분 앞에 지금 3개월 만에 나타난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날이 7월 1일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업로드하는 날짜도 7월 초일 것 같은데 제가 전에 관식이랑 애순이 폭삭 속았수다 영상을 말해놓고 2, 3편으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촬영을 딱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그때 이제 제 본업이 또 스피치 강사 아닙니까? 제가 기업 강의랑 그 컨설팅 문의라든지 그런 본업들이 많이 폭풍처럼 밀려서 이제 겹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도저히 그거를 편집할 그게 없는 거예요. 시간이랑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6월 중순쯤에 이제 편집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때가 이제 2달이 지난 거죠. 이제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끝난 지 거의 지금 3개월, 2개월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흐름이 너무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예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께 다시 이렇게 영상을 켜서 인사를 드립니다. 내가 진짜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진짜. 근데 내가 진짜 너무 놀랐던 사실이 있어요. 내가 너무 놀랐던 게, 아니, 구독자 수가 원래 180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딱 한 명 떨어지고 새로 한 분이 생긴 다음에 다시 180명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거의 구독자 수 변화가 없어가지고, 되게, 약간 조금 마음이 너무 감동받았어.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늘 말씀드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구독해주는 여러분 너무 고마워. 나는 계속 유튜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바로 자존감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이랑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번에 5, 6월 달에 기업 강의를 갔었을 때 되게 많은 직원분들에게 스피치 피드백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막 드리는데 한 분이 되게 그분의 역할과 직책 자체가 누군가에게 그분도 뭐 비판하고 피드백을 드리는 일이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심성이 고우신 거죠. 이제 착하셔가지고 말의 기세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제가 귀가 예민하니까 이게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감정선을 되게 잘 느끼거든요. 저는 거기서 약간의 울먹거림도 살짝 느꼈던 것 같고 이러다가 이 기세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피드백에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자세하게는 못 드리고 기세가 조금 올라와 있는 식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폭풍 속에 폭풍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과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기세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목소리들 있죠. 이 목소리들이 자존감과 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위기 상황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제 현실에서는 많이 드릴 시간 관계상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뭔가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컨설팅에서는 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훨씬 더 깊게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유튜브가 아닐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이런 걸 이야기해 보려고 오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보면 되게 당당하고 멋있고 부럽고 되게 건강하고 어떤 되게 뭐 비판이나 욕에서도 끄떡없이 본인을 지키는 것 같고 그렇게 되게 상처받지 않는 모습이 되게 부러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될 수가 있을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맨날 웃고 다니고 뭐 말도 잘하는 것 같고 뭐
되게 빛나 보이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뭐 제가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해지세요. 뻔뻔해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현실성이 저는 조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방법이 제가 하는 말이 100%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방식으로 하면 무조건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방법으로 솔루션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과의 핏이 맞는다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의 고유성을 바로 보호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대화를 할 때 제일 많이 화가 나고 제일 많이 욱하면서 발끈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고유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예요. 이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나의 머리 색깔, 내가 태어난 나의 피부 색깔, 나의 눈동자 색깔, 뭐 인종과 같이 내가 아예 절대적으로 부여받은 나의 권한들, 나 절대적으로 부여받은 나의 특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뭐 무시한다든지 너 눈동자 색깔이 왜 그래? 눈동자 색깔이 별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죠. 제가 이 고유성에 대해서 왜 말을 하냐면요. 자, 고유성과 사회적인 기준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할 때 내가 자존감이 막 낮아져 내가 비교를 막 많이 할 때 자존감이 막 낮아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자존감이 낮아지느냐? 바로 세상의 사회적인 기준들과 비교를 해서 그렇거든요. 이 사회적인 기준이라는 거는 연봉, 직업, 스펙 이런 사회적인 기준들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집이 내가 월세를 살고 뭐 내가 저 사람보다 차가 작은 걸 사고 차가 뭐 비싼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명품백이 없어. 자,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인 기준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이 높이는 방법은 애초에 사회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거죠. 사회적인 기준들이 사실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인 거잖아요.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나의 고유성을 사랑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고유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성은 당연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니까 그 사회적인 기준이 아예 무가치하다라는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사회적인 기준으로 나의 고유성에 대해서 의심을 들 때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될 때 나의 자존감이 균열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회적인 기준과 나의 절대적인 고유성, 나의 자존은 별개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계속 나의 고유한 존엄성을 사회적인 기준으로 뭐 합리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근간으로 깎아내린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차가 조그마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가치가 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뭐 직업이 형편이 없으니까 난 저 사람보다 뭐 존재의 가치가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애초에 그 말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가 사회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증명할 때,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는 사회적인 기준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나의 천부적인 가치, 나의 존엄성과 연관이 되는 부분은 그거는 이제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존엄성과 연관된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내가 많이 계속 깎인다. 그러니까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 중심축이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심축이 단단하게 잡혀지려면 애초에 사회적인 기준과 나의 존엄성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예로 들면 여러분의 그 자존감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5학년이 여러분들보다 자존감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아직 너무 아이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은 즉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과 현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 그냥 내가 행복함,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가득 있고 그것들이 나의 자존감과 연결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했었을 때 나의 존엄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고유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클라이언트분한테 들었던 말이 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냐, 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칭찬을 해요, 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해요 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런 포인트는 일을 못하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주지 않겠다라는 포인트는 사실상 그 사람의 고유성에 대한 인간적인 부분에 대한 존중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을 못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 근데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고유성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존감을 높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약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약하게 말한다라는 게 그때 제 기업 강의에서 만난 그 임직원분도 그러셨지만 되게 자신의 기세를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건강한 톤으로 적당한 볼륨감과 적당한 톤으로 완성시키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밀도감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막 개미 죽어가는 목소리로 막 위축감이 들면서 막 제가요 사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공격해서 낮추기를 시작하면 이게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균형감이 깨지거든요. 이 균형감이 깨지고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무너지는 게 보통은 나를 공격해서 되게 자기 혐오라든지 자존감이 낮아진다라든지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려면 애초에 나를 너무 지나치게 낮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근데 여기서 예를 들자면 볼륨감을 낮추는 거는 그러면 목소리에 너무 그렇게 약하게 볼륨감 낮추는 건 약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독서실이라든지 그렇게 조용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자, 독서실이라든지 특정적으로 볼륨 자체를 높이면 안 되는 공간에서는 낮춰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낮춰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약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게 말하는 거는 완전히 흔히 말해서 끝에 말을 흐린다라고 하죠. 뭔가 기세 자체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내가 희생하는 배려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내가 희생하는 배려라는 것은요. 기준 자체가 사람마다 다 전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되게 주관적인 기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주는 것, 내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느끼는 마음과 내가 뺏겼다, 내가 희생당했다, 내가 헌신했다라고 느끼는 마음은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물을 3잔을 기준으로 할게요. 3잔을 줬었을 땐 내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물을 3잔을 줬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있는데 내가 물을 상대방의 요청으로 4잔을 줬었을 때는 내가 너무 크게 이 사람한테 이용당했다, 희생당했다 라는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뺏겼다라는 느낌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자, 그게 사람마다 기준은 되게 다른데요. 그러면은 그런 요청에서는 무조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누군가로 봤었을 때는 좀 박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으로 봤었을 때는 되게 넘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거거든요. 자, 왜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인 기준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모두 다 빼고 자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물을 3잔 정도 주는 게 3잔 정도를 도와주는 거는 떠다 주는 거는 기쁘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3잔을 넘어가는 거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희생당한 느낌이야.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뺏긴 느낌이고 내가 너무 억울해. 자기 연민감이 들어. 이 자기 연민감과 억울함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무가치라든지 세상에 대한 분노라든지 그런 걸로 되게 악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뺏겼다라는 감정이 드는 도움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째로는 말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바로 스피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번째로는 스스로를 절대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금 치팅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선의의 거짓말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거짓말이든 간에 우리가 선과 악을 떠나가지고 내 자신 스스로한테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내 일기장이라든지 내가 어떤 감정을 넣는 거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든 뭐든 간에 스스로를 절대 속이지 않는 거. 자, 이게 사람이 말과 언어와 정신이 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언어와 정신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사람들이 무너지고 왜곡되기 시작하면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기만했었을 때 왜곡이 된다고 생각해요. 자, 내가 왜곡을 한다라는 거는 나는 분명히 이게 나쁜 행동인지를 알고 있는데 분명히 내가 이거 거짓말 친 거를 알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했다가 아니라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생각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납득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데 내 무의식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 무의식,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는 나의 생각의 기저 심리에서는 그게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아니까 생각들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뒤틀린 감정 속에서 나의 자존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존중할 수가 없는 생각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겠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
내 입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다른 말을 했었으니까. 5번째는 바로 남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인데요. 자, 이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빛이 있잖아요. 우월감이 있으면 열등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으면 우월감이 있는데 이게 곧 그냥 비교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승리감을 많이 느끼고 우월감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떤 비교의 기준에서 내가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낄수록 아래가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라는 것인데, 내가 이 위에 있는 이 현실을 내가 쭉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를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거를 유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사회에서는 내가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기준 속에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일에 있어서는 위에 있을 수 있는데 연애에 있어서는 아래에 있을 수 있고, 아니 뭐 취미생활에서는 위에 있을 수 있는데 뭐 다른 취미에서는 또 아래에 있을 수 있고. 자, 근데 자꾸 내가 이런 어떤 우월감을 느끼는 기준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이거를 우월감이라고 느낄수록 다른 부분에서는 열등감으로 느껴지고 또 우월했다가 열등감이 느껴지고, 자, 이렇게 등락이 많아지는 게 자존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그 사회적인 기준을 통해 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노선 자체가 다르고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름, 고유성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서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포인트를 많이 우리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는 바로 공적인 자아와 사적인 자아를 분리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막 자존감이 막 낮아져요 막 이러시는 분들 보면, 일을 할 때 상사라든지 직장 동료들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혼났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왜 이 일도 못하지?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인가 봐 하면서 나의 존재는 쓸모가 없나 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데 특히나 되게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직업군들이 있죠. 연예인분들이라든지 뭐 강사분들은 다양한 페르소나에서 그 역할에 특화되어 있는 페르소나를 잘 활용하고 그 일이 끝났을 때 자기 본질적으로 돌아가면서 분리해가지고 건강하게, 이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되게 건강하게 자아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자아로만 계속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본캐랑 부캐 개념인 거죠. 내가 일에서의 받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아예 본질적인 나의 가치와 직결시켜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을 낮추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이게 잘 분리가 되어 있으면 일적으로 내가 받은 부정적인 피드백은 철저하게 일로만 승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은 피드백은 내가 스스로 또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걸 분리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해진다라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께 말해주는 거는 일시적으로 되게 에너지를 줄 수는 있겠죠. 약간 바카스 먹은 것처럼 에너지를 줄 수가 있겠지만, 계속 이런 좋은 생각들은 스스로 해가지고 스스로 되게 내면에 갈고 닦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속도는 천천히 가도 되고 빨리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가기는 가야 된다라는 것. 왜냐면 나의 건강한 정신과 바른 마음을 위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자존을 지키면서 이야기하는 방법, 자존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바로 고유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나의 고유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할 것, 그리고 이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자존감이라는 생각을 사실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자존감을 높이세요라고 솔루션을 드리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하지만 솔루션을 드리는 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길게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계속 듣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씩 해보다 보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부드럽고 열려있는, 그리고 긍정적인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을 높이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더 편하게 살고,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더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술은, 사실은 기술적인 플레이는 그 다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현업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적인 서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유튜브에서만큼은 조금 더 인문학적인 콘텐츠를 많이 말을 하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여러분 모두 반가웠고요. 다음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로 올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꼭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